시작!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초절정 미녀들의 오프닝 영상과 함께 이번 8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단원은 분사 구문에 대한 단원인데요. 우리 빠바 교재에서는 해석기법 30부터 33까지 이 4개의 단원으로 나눠 놓았지만 4개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쓰는 건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안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했다. 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일단 그녀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안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했다.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그녀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라는 이 때라는 말,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볼게요. 반복이 되는 말은 앞에서 빼버리고요. 그리고 뭐뭐 했을 때 라는 말을 제외하고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사물함을 열고는 그녀는 안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 즉 위쪽에서 말을 했던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가능한 한 짧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반복되는 요소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적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she는 반복이 되니까 앞에 있는 she는 생략해버릴 거고요. 그리고 뭐뭐 했을 때 아까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 그리고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이 우리 종속절이었죠. 종속절. 그래서 종속절에 있는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랑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빠졌다라는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쪽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와 이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와 여기의 시제가 같다. 시제가 지금 같죠? 과거로. 그랬을 때는 단순히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분사로 이루어진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는 반복되는 요소들을 생략을 해버리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접속사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접속사 생략, 그리고 종속절의 반복되는 주어 생략, 그리고 시제를 비교합니다.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동사의 ing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와 분사 구문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이거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자,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DW는 그것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이 종속절이죠. 그래서 영화를 전에 봤기 때문에 DW가 그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봤던 그 동작은
결말을 아는 이 동작보다 더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과거인 had pp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것처럼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맨 처음에 불필요한 접속사 생략해버리고 주어가 지금 같나요? 네, 뭐 DW가 he겠죠? 그래서 주어 생략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had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had에 ing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aving seen 이라는 having pp 구조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해 지문 안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having pp가 나와 있네.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동작이 여기 나와 있는 동작보다 먼저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해석하실 때는 이미 인셉션을 전에 봤기 때문에 DW는 그것의 결말을 알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예문들도 나올 수 있겠죠. Having eaten their lunch. 그들의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having heard it twice. 그것에 대해서 twice, 두 번 전에 뭐 들은 적이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having pp로 분사구문을 쓴 것으로 보아 이거는 이 동작보다 전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전에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들었었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인데요. 일단 접속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 뭐 이유, 그다음에 뭐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가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unless라는 접속사도 있죠. 그다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생겨나는 질문.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접속사를 포함한 종속절의 동사랑 접속사가 없는 주절의 동사 간의 의미 관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연습해 봅시다. 먼저 종속절에요. 두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절에는 일찍 잤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 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통이 있었으니까 일찍 잤겠죠. 그래서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된 접속사는 because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콧노래를 부르다 라는 말과 춤을 추다 어때요? 그렇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 이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났다.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가 생략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네, 약을 먹으면 곧 나을 거다. if가 생략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열심히 뛰었지만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접속사를 생략하더라도 동사들 간의 의미 관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사구문의 다양한 의미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방식대로 자 접속사는 이미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사물함을 열고 나서 열었더니 그녀는 연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열었을 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번에는 어때요? 네, 추운 날씨를 싫어해요. 일단 어떻게 접속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를 싫어해요. 나의 할머니는 거의 겨울에 집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적절하겠어요?
네, 추운 날씨를 싫어하기 때문에로 하면 되겠죠. 접속사가 없더라도 동사 간의 의미 관계를 보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drove off, 운전을 하면서 멀리 떠났어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면서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번엔 어때요? 우리는 눈 속을 이게 가로질러서 struggle, 열심히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결국 그리하여 어찌어찌 하게 되었다 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어때요?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당신은 오른편에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네, 왼쪽으로 돈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시도했어요. 우리는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죠. 네,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로 이루어진 분사 구문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모든 해석 방법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요. 앞과 뒤, 그 동작 사이에 의미 관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뭐 특별히 이 6가지 해석 방법 달달달달달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계속 와. 자, 방금까지 우리 해석기법 30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해석기법 31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분사 구문이 방금 전까지는 계속해서 ing로 시작이 됐는데요. 분사에는 ing로 쓰여진 현재 분사도 있고 ed로 끝나는 과거 분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수동형 분사 구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그 가수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접속사를 생략을 해보고요. 주어 똑같나요? 네, 주어 똑같으니까 as랑 I를 생략을 해버릴 거예요. 그랬을 때 남는 게 뭐예요? 네, was가 남죠. 이 비동사.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이제 시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시제 똑같네요. 그랬을 때는 이 동사의 원 형태에다가 ing를 붙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s 생략되고 I 생략됐어요. 그리고 being이 되겠죠. 그래서 being impressed by the singer.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될 텐데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요, 이 being, 이 형태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이제 impressed, pp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ing이 생략돼 버리면 impressed, 과거 분사로 시작이 되는 수동형 분사 구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동형 분사 구문은 자연스럽게 이 I, 이쪽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접속사 생략돼버리고 DW랑 he는 똑같으니까요. 생략해버린다. 그랬을 때 이제 시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제가 어떤가요? 네, 여기는 was고요. 여기는 is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앞서 있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뭘 붙인다? having, pp를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having been born in Korea 에서 마찬가지 having been도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DW는 현재
한국어에 능숙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과거 분사로 시작된 수동형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기법 3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사구문 접속사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부제목으로 살리고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예문이 있네요.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교통이 매우 혼잡했기 때문에 나는 운전하는 대신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뭘 하겠다? 굳이 의미 전달의 필요가 없는 접속사를 하면 생략해 버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를 비교해 보겠죠. 여기는 the traffic. 여기는 어때요? 주어가 I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면 생략할 수 없어요. 일단 주어는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사의 시제, 여기 과거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동사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주겠다? 네, 동사는 ing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주어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에 ing만 붙였네요. The traffic being heavy. 교통이 혼잡해서요. 저는 나머지 뒤에는 다 똑같네요. 운전하는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살려준 분사 구문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가 러닝머신이죠.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는 동안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글을 쓰는 이 사람이요. 혹시나 접속사를 생략해버리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헷갈릴까봐 이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접속사를 그대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어 같네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주어는 생략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 동사의 시제 마찬가지로 같네요. 어떻게 바꿔주겠다? being으로 바꿔주겠다. 근데 사실 being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어떤 형태만 남게 되는 거다. 네, while 살려주고 그다음에 바로 running으로 이어지는 이런 접속사를 살려준 분사 구문의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종속절의 주어랑 주전의 주어랑 다르면 종속절의 주어를 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의 의미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접속사를 살려주는 분사 구문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살리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해석기법 네 33입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분사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요. 해석은 with와 분사 사이에 있는 어떤 명사가 어떠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살펴보자면 그 화가 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With her arms folded. 그녀의 팔이 접혀진 채로, 즉 팔짱을 낀 채로가 되겠죠. 이번에는 나는 나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 채로요. 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명사가 어떠한 채로 또는 명사가 뭐뭐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살펴볼게. 그럼 도대체 언제 여기에 ed를 쓰는 거고 언제 ing를 쓰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쪽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fold라는 동사는 무엇을 접다 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랬을 때 그녀의 팔이 뭔가를 접는 게 아니라
그녀의 팔은 지금 접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랑 동사 사이에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뒤를 쓴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네, 다른 학생들이 chat, 잡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의 의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ing를 쓴 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doing을 골라야 될까요? done을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모든 일이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모든 일은 네, 어떤 하다란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 나의 모든 일이 다 끝난 채로 이렇게 너는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채로 신부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분사구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석기법 30부터 33까지 나와 있는 예문들과 아래 구문 훈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장들 꼭꼭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